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1일입니다. 이국종 하면은 보통 사람들도 마치 대중가수라든지 배우처럼 익히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국종, 현재는 대전 국군병원장이니까 공무원입니다. 이분은 중증 외상 분야의 국내외 최고 군의자로 꼽힙니다. 2011년 초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혜균 3호 주얼리호 선장과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넘어 귀순하다가 총상을 입은 북한 병사를 살려내 유명해진 분인데, 어제 작검의 의료 대란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의 그 명성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하면은 이 기사는 아주 크게 다루어야 할 기사입니다. 그 내용도 정말 잘 요약된,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배달된 조선일보 종이신문, 이 조선일보 종이신문에 저는 사회면, 적어도 사회면 머리 기사로 실려 있을 줄 알았는데 1단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의료개혁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던 조선일보, 문화일보의 논조를 또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논조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명백한 기사거리를 묵살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은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닙니다. 자기 편 또는 자기 논조에 맞는 기사만 골라서 싣는다면 그것은 선전신문이지, 대변지지, 공론 또는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 관한 한 조선일보는 언론의 윤리를 포기를 했다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문화일보와 같은 그런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 때문에 이 의료 대란이 수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의료 대란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관계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은 김일성이 일으킨 6.25 동란 이후 최대 사건입니다. 금명간에 의료 대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나갔느냐 하는 통계가 잡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단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언론이 나서야 됩니다. 언론이 나서서 집중적으로 객관적 보도를 했으면 지금쯤 수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의사들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윤석열 편을 들면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다가 보니까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언론은 힘이 없습니다. 언론은 무슨 탱크 한 대도 없어요. 그러나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하면은 객관성,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어떤 사태를 보도하는 데서 힘이 생기고, 그 힘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이 생기는 거죠. 객관성을 상실한 언론은 지도력이 없다. 이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또 하나 이국종 씨는 지금 대전 국군병원장입니다. 본인은 군인은 아니지만은 준군인 신분인데,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 정책, 특히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정책을 이렇게 조목조목 정면 반박한 예를 저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또는 보건복지부가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만약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인정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합리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해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 어제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이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원에서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명강연 콘서트에 참석해서 한 발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현재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다. 전문의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전문의가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데 없어지게 하겠습니까? 많은 지금 한국 의사들의 약 80%가 전문의입니다. 전문의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 말은 의사들의 질이 높다는 겁니다. 유럽의 의사 14만 명과 한국의 14만 명 의사를 비교하면은 한국의 의사들이 질이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붕괴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질이 높다는 말은 죽을 사람도 의사 만나면 산다는 뜻입니다. 의료계는 벌집이 터졌다는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이병원장은 의사교육은 강의식이 아니라 선후배 간 1:1 도제식으로 이루어져 함부로 많은 수를 양성할 수 없다. 이 대목을 항상 언론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 뽑는 숫자를 그렇게 늘렸는데 아무 문제 없었지 않느냐. 변호사 교육과 그러니까 사법시험 합격자 교육과 이 교육은 다르죠. 우선 의사를 교육하려면 많은 시설과 또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충북대학 경우에 모집 인원을 4배로 늘렸어요. 아니 4배로 늘려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건 교육기관도 아니죠. 4배로 늘리면 시설도 4배로 늘려야 되는데 그걸 1년 만에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무리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의사교육은 강의식이 아니다. 1:1로 만나서 가르치고 경험을 전수하고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60% 이상을 늘리는 이런 파격적인 2,000명 정원,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은 정작 부모들은 병원이 없어 오픈런을 한다.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30년 전에 비해서 3배 늘었는데 신생아는 4분의 1로 줄었으면은 소아과 전문의는 남아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의사 수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대폭 늘려가지고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엉터리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보사부의 정책이 엉터리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는 3배 늘었고 신생아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생아 1인당 의사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0년 전에 비교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신생아당 의사 수는 한 10배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는지 의사 수가 부족하고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2,000명 늘려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학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숫자 감각이 아주 무딘 사람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동해 심해에 140억 배를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40억 배럴짜리 유전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세계 어디서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유전이 어떻게 동해에 지금까지 숨어 있었겠습니까? 중동이 동해로 이사를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 감각이 부실한 사람을 속에 먹는 거는 참 쉽다 이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은 2,000명 정원의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해왔는데 서울고등법원이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말하기를 2,000명의 근거는 별다른 게 없다. 다만 1년에 2,000명씩 5년 늘리면은 10,000명이 늘어난다는 근거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국종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의대생을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실제 의사로 배출되려면 10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되어도 실제 수련 받은 과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적다. 시급한 건 필수 의료를 살릴 시스템부터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공의를 필수과에 해당하는 전공의를 길러내도 거기에 근무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 근무 안 하는 것은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가 보건복지부겠죠. 그걸 방관하면서 고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제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방치를 해놓고 그걸 몽땅 의사들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환자와 의사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해결하여 의사들이 실제 수련받은 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해야 되는데 관료들의 잘못을 덮는 쪽으로 모든 책임을 의사들한테 넘기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이야기죠. 필수 의료과가 망한다는 말은 내가 의대생이던 30, 40년 전부터 나왔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관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 책임을 다 의사들한테 떠넘기고 의사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또는 신입생 수 늘리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요걸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반개혁 세력이다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진짜 반개혁 세력은 보건복지부란 이야기입니다. 개혁해야 될 사안이 30년, 40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를 개혁해야 될 텐데 의사들, 의료체제, 의사들이라 해야 되겠군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적반하장이죠. 이국종 대전 국군병원장은 이어서 정권이 달라지면 의료 정책도 달라진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내가 전문의를 취득한 1999년에는 의사가 너무 많아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미용으로 의료 관광을 육성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필수 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의사가 지금 남아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1년에 지금은 3천 몇십 명의 의사들이 매년 배출되는데 5,000명씩 2,000명이 늘어가가지고 5,000명이 매년 새로 의사가 되고 이 의사들이 병원이나 또는 개업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한국이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이 미국처럼 넓은 곳입니까? 이렇게 조밀한 한국 전체가 사실상 하나의 도시국가인데 여기에 매년 5,000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할 장소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2,000명도 적다라고까지 아주 극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국종 원장은 이미 한국 필수 의료는 초토화된 상태다. 해외에서 한국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상상도 할 수 없다. 미국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와 간호사가 대기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20년 전부터 갖추었다. 일본이 연간 1,800번 닥터 헬기를 띄운다면 한국은 미군 헬기까지 동원해도 출동 횟수가 300번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게 필수 의료인데 왜 이런 시스템을 그동안에 정부가 고치지 않고 이걸 의사수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입니다. 자, 이런 게 기사가 안 됩니까?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을 일단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일보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귀중한 정보를 묵살한 겁니다. 이것은 언론의 직권남용입니다. 감사합니다.